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빼주는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이 용도에 따른 차이점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구강 관리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 치실을 사용하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세요. 꼭 치실을 사용해야 좋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간칫솔을 사용하라 라고 권유를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워터픽, 치아 사이에 물을 쏴서 음식물을 제거해주고 치면 세균막을 날려주고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이 워터픽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구강 환경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거 세 가지를 항상 매번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간단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죠. 자, 오늘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듣고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치아 사이가 무조건 벌어져서만 끼는 것이 아니고, 치아가 형태가 잘못됐다든지 마모가 심해졌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쑤시개 같은 구강용품을 사용을 해서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사이에 충치가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음식물이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끼는 음식물의 종류들이 대부분 보면 섬유질 을 가진 음식들이 많습니다. 나물 종류라든지 고기들도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육들이 가느다란 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조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실처럼 찢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보통 치아 사이에 끼게 됩니다. 끼는 이유는 이것들이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끼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니에서 충분히 이런 음식들을 끊어서 어금니로 보내야 되지만, 식사를 하다 보면 음식물이 돌게 되고 끊어지지 않은 섬유질들이 어금니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음식물 자체가 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 나물도 길이들이 긴, 아니면 김치도 이렇게 쭉 찢어서 길게 먹었을 때 끊어지지 않는 섬유질들이 사이에 끼게 되는데요. 처음에 치아 사이가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 있고 치아 사이에 잇몸이 잘 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치간칫솔이나 워터픽을 쓸 때는 치아 사이의 공간이 벌어졌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공간에 음식물을 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이 면 사이에 섬유질이 끼었을 때는 치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치실이라는 구강위생용품은 치아 사이에 실처럼 끼었다가 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끼었다가 빼는 정도만 하지 않고 낀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 사이에 껴있던 음식물들이 충분히 치아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치실을 이제 다시 빼내게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치아 사이와 사이가 잘 붙어있고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 이 사이 공간이 크지 않을 때 치실을 쓰면 효과적으로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 이 공간,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치실로 이 사이를 관리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이 공간으로 음식물이 더 밀려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크고 뭔가 기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치간칫솔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칫솔은 처음부터 큰 걸 집어넣게 되면 치아 사이에 잇몸들이 상할 수도 있고 피가 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치간칫솔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 저항감 없이 쉽게 들어가는 정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저항감 정도가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많이 없는 정도로 치간칫솔의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저항감이 너무 세거나 저항감이 너무 없는 치간칫솔을 쓰셨을 때는 의외로 효과를 보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간칫솔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잘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치아의 공간들이 다 같지 않고 공간이 큰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혼재하시는 분들은 치실도 쓰시고 치간칫솔도 쓰시길 권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치아 사이에 끼어서 안 빠지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치실을 써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칫솔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터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치실을 쓰고 내가 치간칫솔 썼는데 워터픽을 써보니까 또 뭐가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실이나 치간칫솔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정도가 끼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이고요. 워터픽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나온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통은 고춧가루라든지 아주 작은 깨라든지 이런 성상이 작아서 치아와 치아 사이 아니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던 것들이 워터픽은 수압을 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기까지 펌핑이 되면서 사출하는 이 힘을 가지고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음식물들을 뱉어내는 건데, 치간칫솔이나 치실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만 제거가 되지만 워터픽을 썼을 때는 치아 사이에
사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밝고 미세한 이런 가루들까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까만 점이라든지 빨간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간 칫솔도 쓰고 치실도 썼는데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입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치면 세균막 자체도 더 치아 사이와 잇몸 사이에 미세한 칫솔이 들어가지도 않고 치실도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싶어 하면 워터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잇몸이 좀 잘 붓고 내가 양치질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건강이 썩 좋지가 않다, 난 잇몸이 되게 얇아서 음식물을 씹을 때 상처도 잘 나고 입병도 잘 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물을 꼭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잇몸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워터픽을 추가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유형에 따라서 내가 치실만 쓸 것인지, 치실과 치간 칫솔을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치아 사이에는 잘 안 끼는데 요 밑에 공간에 많이 비어 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치간 칫솔만 사용을 하실 건지, 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치아 잇몸 마사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한 음식물들까지는 난 다 제거가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터픽까지 사용해 주시면 완벽하게 구강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치아와 내 잇몸 건강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내가 치실만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치간 칫솔까지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치간 칫솔만 써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워터픽까지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원하시는 치과 의원에 여쭤보시고 제 잇몸 상태가 어떤가요? 저는 치실을 쓰면 좋은가요? 치간 칫솔을 쓰면 좋은가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세 가지 다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고 충치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기본 기구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해주시면 더욱더 구강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